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은 급등 마감했죠. 다우가 2%, 나스닥이 4%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요 근래 하락했던 거를 메워주는 거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파월의 연설이 기대된다. 그걸 확인해야 되고 이 12월 2일 날에는 고용지표를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브루킹 연구소에서 이 파월이 연설을 한 후 주가가 급등으로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이 오늘 연설에서 한 얘기는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그 시점을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12월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졌고요. 빅스텝이 확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부터 금리 조정에 대한 부분은 확정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확정돼서 많은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이 말을 했다라는 게 시장을 끌어올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뷰는 이 연준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확정됐다라는 게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걸 확 공식화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월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23만 9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12만 7천 개 증가로 멈췄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약 절반 수준이 돼버리면서 노동시장이 식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금리 인상을 조절하는데 발언이 이렇게 결정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시장도 결국 문제가 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 반응이 굉장히 다소 과한 거 아니냐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제롬 파월이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종 금리 상한선도 조정할 거다. 원래 최종금리는 아시겠지만 5.25 그쵸? 5.75 맥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었죠. 원래 4.4, 4.75였다가 5.2, 5.75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제임스 블라드가 7%를 제시했잖아요. 그 이후로 약간 시장이 소강 상태가 좀 오는 모습이었다가 결국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12월 다가오는 FMC에서 빅스텝을 할 걸 확정시켜주면서 주가가 좀 올라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종 금리는 7%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은 최종 금리 상향을 얼마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가 지속이 된다면 최종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7%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임스 블라드가 이번에 7%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내년에 6번의 FMC 회의 동안 3%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 3%, 2.5% 정도? 2%에서 2.5%. 그러면 0.25씩 해도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7%. 그러니까 0.25씩은 내년에 6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 0.25. 그래야냐면 5.75를 만약에 맞추게 된다 그러면 7%로 만약에 이번에 연말로 계산해 내년 7%로 본다면 2.25 정도 나와야 되니까 내년에도 매번 0.25 이상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해석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만 조절됐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지속인데 거기서 제롬 파월이 12월 금리 속도에 대한 정확한 공식화한 것이 시장을 환호를 시켰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거죠. 자, 나스닥은 4.4%, 다우는 2.1%. 사실은 3시 반까지는 다우가 하락이었고요. 나스닥은 0.5% 정도 상승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장을 좀 봤거든요. 다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며칠 동안 하락했던 부분을 다시 메워주는 캔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메웠던 걸 다시 메워서 추세선에 갖다 붙여놓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스닥도 이 며칠 동안 하락했던 걸 다시 올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기
11월 15일 날 고점 찍고 쭉 조정 줬다가 오늘 다시 메워버리는 상황.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다 알려졌던 사실을 공식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결국 과한 어떤 뭐 모습이었냐라고 한다면 이 이후의 시장을 보면 알겠죠. 뭐 오늘 뭐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오늘 특히 윗끌림 만기잖아요. 윗끌림 만기. 어저께도 우리나라가 급등해서 끝났는데 오늘도 급등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갭상승이 6개가 단기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 어저께 종가가 최고가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만 오르도 갭상승인데 오늘도 또 갭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또 7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환율이 그 발언 때문에 여기환율이 급락을 해서요. 1305원까지 제가 밀린 걸로 알거든요. 1305원 정도까지 밀렸는데 1305원은 지난번 저점에서 쌍바닥 정도가 됩니다. 원달러 차트를 좀 잠깐 볼까요? 원달러가 지난번 저점이 1308원이었네요. 예, 그 저점 부분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환율에서 약 10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쌍바닥을 만들고 끝날 건지 추가로 더 밀어낼 건지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 월봉이 지난달에 음봉이었는데 추가 하락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 여기서 올려 세운다 그러면 오늘이 바닥일 확률도 있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환율의 흐름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기술적으로는 사실 저는 추세 반전에서 이렇게 내려올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차트를 보시면 내려왔다 했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내려오질 않거든요. 쌍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다시 또 올라갈 확률을 열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개파락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 둘, 셋, 요 4개가 있어요. 여기 메웠다가 여기 4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개파락이 4개가 놔두고서 환율이 계속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외국인 1조 어제 매수에 급등했는데요. 그저께는 기관이 매수하고 어제는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어제 그제가 말일이잖아요. 오늘은 12월 1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리밸런싱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리밸런싱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도 말일이니까 리밸런싱 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뛴 게 아닐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리밸런싱 하면은 주가가 좀 뛰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쩌면 그것도 한번 가능성이 열어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1조 매수를 하면서 어저께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코스피가 1.6% 막판에 뛰었죠. 거기에 이제 오른 종목 중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조금 힘을 썼죠. 막판에 외국인들 한 500만 주까지 매수하고 그쵸? 기관 한 200, 한 50만 팔았지만 외국인 한 500만 주 매수하고 프로그램도 500만 주 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몰려간 그런 상황인데요. 요 근래 2달 동안 외국인들이 약 6조 정도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에만 1조 9천억이 들어왔고요. LG엔솔, 그 다음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몇 개 종목, KTNG 뭐 이런 종목 하고 10종목에만 딱 6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편식해서 주가 방어용으로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이든지 아니면 2차전지 움직이든지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6조 들어와서 지금 샀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온기가 모든 종목 흘러가야 되는데 그 온기가 모든 종목 흘러가지 않고 몇 종목으로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어저께도 그 삼성전자 한 600만 주, 500만 주 들어오면서 시장을 막판에 받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시장이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선물과 코스피 200이셨는데 슈퍼 백어데이션인데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오늘 코스피를 덜 올리고 선물을 제대로 갈지 아니면 선물도 제대로 가고 코스피도 제대로 갈지 한번 봐야겠죠. 백어데이션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매도 유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연말장이에요. 연말장은 원래 슈퍼 백어데이션을 갖다가 배당락 때 다시 콘텐츠로 바꿀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본다는 점 슈퍼 백어데이션은 정상적으로 온 거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미국장이 오르면서 어떻게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